쇼트트랙의 제왕, 전세계 어느 나라 선수도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 한국의 쇼트트랙은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캐나다와 러시아, 미국마저 큰 차이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에서 김기훈 선수의 금메달을 시작으로 1994년 김기훈 선수가 또 금메달을 땄고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는 김동성, 안톤 오노 선수의 할리우드 액션으로 김동선 선수의 금메달을 가로채며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으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김동성 선수.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1500m 금메달을 거머쥔 임효준 선수. 한국 체대 출신으로 제2의 안현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쇼트트랙계에서 상당한 기대주, 인코스 아웃코스를 가리지 않는 뛰어난 추월 기술로 전세계 쇼트트랙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한국의 여성 쇼트트랙은 더 막강합니다. 보시면 2002년부터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금메달과 은메달을 한국 선수들이 싹쓸이했습니다. 개인전과 비교해 팀전에 약한 남자 5000m 계주와는 달리 여자 3000m 계주에서는 1994년부터 2018년까지 24년 동안 한국이 금메달을 놓친 것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딱 한 번입니다. 이때도 주심 제임스 휴이 씨의 석연찮은 판정, 김민정 선수가 중국 선수를 상대로 밀기 반칙을 했다는 황당한 판결로 한국의 메달이 날아간 것입니다. 즉 실력으로는 다른 어느 나라도 한국과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도 말이죠. 자,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막강한 한국의 쇼트트랙을 빼앗기 위해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국적으로 출전해 금메달 3개로 3관왕에 오르며 쇼트트랙의 황제라 불렸던 안현수. 그랬던 그가 빅토르 안으로 이름을 고치고 러시아로 귀화했었죠. 당시 한국인들은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한국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러시아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랬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대신 기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공개된 사진 한 장.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기술 코치가 된 안현수가 훈련복을 입고 중국 대표팀의 올림픽 공식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안현수 코치는 30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진행된 올림픽 공식 훈련에서 선수들과 함께 뛰며 계주 훈련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러시아로 귀화할 때는 응원해줬지만 중국은 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선수 중 최고의 기대주 한 명으로 꼽히는 임효준 선수마저 중국이 데려갔습니다. 쇼트트랙 한국 대표팀 간판이었던 임효준, 중국면 린샤오진이 중국 귀화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효준은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어와 한국어로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온 지 11개월이 지났고 모두가 잘 대해주고 있다 라며 이번 올림픽엔 출전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위해 많은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 남자 500m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임효준은 지난 2019년 6월 국가대표 훈련 중 동성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리는 장난을 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법정 공방을 펼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겠다며 중국으로 귀화했으나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올림픽 헌장에 따라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임효준은 최근 올림픽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전 종목에서 상위 3위 안에 들지 못해 중국 국가대표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베껴서 만들고 한국의 IT 기술을 빼내기 위해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의 3배의 연봉을 제시하며 인력 빼가기도 서슴지 않았는데 한국의 쇼트트랙도 같은 방법으로 뺏으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는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실력과 기량을 갖춘 쇼트트랙 선수들이 넘쳐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고액 연봉을 제시해 중국으로 귀화하고 난 후 이상하게도 갑자기 실력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쇼트트랙의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강의 쇼트트랙 스포츠 과학 기술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이 쇼트트랙에서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국은 작은 체구에도 폭발적인 스피드를 지닌 데다 뛰어난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를 거듭한 결과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 쇼트트랙 비장의 무기 밴딩과 로그, 쇼트트랙 초창기에는 일본이나 캐나다에 비해 한국은 한참 뒤떨어졌었습니다. 이준호 전 국가대표 감독은 쇼트트랙 초창기에는 한국 선수들이 외국 경기에 나가 상대 선수 장비를 유심히 보면서 배워나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김기훈, 이준호 선수 등 한국 쇼트트랙 금메달 1세대는 외국 경기에 나갈 때마다 선수들과 장비를 관찰하면서 조금씩 배워나갔고 짜릿한 첫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외국 경기에 나가면 한국 선수 스케이트 스타일이나 나를 보려고 다들 경쟁할 정도. 곡선에서 스피드를 줄이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선수용 스케이트 날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밴딩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먼저 스케이트 날을 코너를 돌기 쉽게 휘어놓습니다. 밴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정도로 선수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로그라는 기술도 더해집니다. 스케이트 날 바닥 쪽도 둥그렇게 곡선을 만들어 놓아 코너에서 한 발로 버티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돌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밴딩과 로그라는 스케이트 날 속에 숨어있는 과학이 한국을 스케이트 강국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쇼트트랙은 기록 경기가 아니어서 유니폼이 단축시켜지는 시간은 100분의 1초 정도로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선수들이 가장 편안하고 최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니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입은 전신 유니폼 무게가 170g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2년에 입었던 유니폼도 340g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깃털처럼 더 가벼워졌습니다. 유니폼 제작업체인 나이키에서도 밝히지 않은 신소재 유니폼은 공기 저항을 줄여 체력 소모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스케이팅 할 땐 마찰이 많은 가랑이 부분은 신축성이 강한 마찰 방지 소재로 처리되었습니다. 충돌 시 스케이트 날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고자 부분 방탄 처리까지 됐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굽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기역자 형태로 디자인됐습니다. 경기 표면은 공기 저항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작은 돌기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쇼트트랙을 위해 최적화된 부위별 근육량과 지방량, 바디 밸런스 등 한국만의 완벽한 쇼트트랙 스포츠 과학기술이 더해지면서 무려 30년 동안 한국은 전세계 쇼트트랙의 제왕으로 금메달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아무리 성적은 우수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든 한국 선수들에 대해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중국으로 빼내간다 하더라도 중국이 한국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는 뜻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